서울대 정시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실제로 뭔가 작년 영상 중에 작년 영상 보면은 실제로 서울대 영상에 대한 관심도 꽤 많은데 뭔가 작년 영상 보면은 너무 대충 만든 느낌도 있고 설명을 특히 내신 반영 쪽에서 설명을 너무 대충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찍으려고 영상을 찍고 어쨌든 작년 서울대 결과를 보면은 어쨌든 서울대가 2과목 필수였는데 그거를 작년부터 폐지하면서 나름대로 입결이 되게 많이 올라온 게 그냥 딱 보이죠. 뭐 이게 실제 작년 표랑 비교하면 되게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서울대가 입결해서 이 정도 표로 보면 이 정도 느낌인데 어쨌든 이걸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은 실제로 서울대 같은 경우도 진학사 예측 컷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뭐 메디컬 영상에서 말했는데 메디컬 같은 경우는 작년 한정으로 펑크가 많이 났다고 했는데 서울대는 매년 많이 나거든요. 이게 실제로 상위과 쪽에서 서울대는 그냥 딱 나군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딱 하나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눈치 싸움 때문에 특정 학과로 몰려버리면 특정 학과는 높고 특정 학과는 완전 펑크나고 이런 결과가 매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좀 들쑥날쑥한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진학사 예측 컷 순서대로 줄을 세우면 학과들이 대부분 어쨌든 선호도 이게 거의 선호도랑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짜 일반적 선호도랑 비례하는 순서인 거고 그렇지만 실제 컷은 완전 천차만별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옆에는 괄호 안에 있는 게 등수인데 여기에 지금 서울대 자연계 34개 학과를 정리했는데 그 34개 학과 중에 실제 컷 등수인 거고 그래서 컴공 같은 경우는 22등인 거니까 실제로 서울대 중간보다 아래였다는 거죠. 실제로 뭐 여기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 서울대 컴공이 당연히 매년 선호도는 1등이지만 실제 컷은 매년 그렇지가 않다는 게 나오는 거고 작년에도 펑크가 난 거고 뭐 수학과나 전기정보는 예측이랑 거의 얼추 비슷하게 나왔는데 막상 뭐 여기는 다 펑크 나기도 하고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예측 컷은 낮은데 실제 결과는 높게 뜨는 경우도 있는 거고 이게 결국 눈치 싸움 때문에 마지막에 어느 쪽으로 확 몰리느냐에 따라서 확 갈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결과는 이랬다. 그래서 서울대식으로 410, 406이 어느 정도냐 라는 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이게 좀 더 설명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서울대 내신 반영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까지 뭔가 어떤 누군가가 약간 이거에 대해서 되게 잘 정리해 놓은 글이 있어서 그걸 보고 저도 어느 정도 그거를 따라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뭐 어쨌든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일단 ABC를 줘요. 학생들 모두한테 ABC를 주는데 이게 AA를 받을 수도 있고 BB를 받을 수도 있고 CC를 받을 수도 있는데 실제로 A, B도 가능하고 BC도 가능하다고는 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부분 이렇게 통일해서 AA, BP, CC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봤을 때 실제로 그 ABC를 어떻게 주느냐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약에 AA를 받더라도 본인이 뭔지 알 수 없어요. 실제로 본인이 A인지 B인지 C인지는 그냥 지원하는 사람들한테도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에 합격 불합격 결과만 가지고 마지막에 추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준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그 추정한 걸로 봤을 때 실제로 고등학교 자퇴하고 검정고시 봤을 경우에는 C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다라고 하고 그리고 A 받는 경우는 진짜 드물다 거의 1점대 내신으로 치면 1점대 초반 거의 뭐 서울대 수시로 1차 합격할 정도의 수준이어야 뭐 A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제로 대부분은 B다. 그래서 결국에 AA를 받으면 내신으로 플러스 2점이 되는 거고 B보다 CC를 받으면 마이너스 3점이 돼요. BB는 그냥 0점이라 쳤을 때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뭐 이게 마지막에 그냥 뭐 10점 만점으로 따져서 뭐 환산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이 1점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또 갈리는 게 실제로 1차 합격자를 뽑거든요. 실제로 1차 합격으로 이제 서울대식으로만 딱 줄 세워서 이 모집 정원의 2배수로 1차 합격자를 뽑는데, 그 2배수 중에서 1등과 꼴등의 점수의 차이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 2배수로 뽑았을 때 1등 점수와 꼴등 점수의 차이, 그게 만약에 20점을 넘으면 그냥 그 점수를 20점으로 나눈 만큼의 서울대식 점수가 내신 1점의 가치를 갖는 거고, 만약에 이 1등 점수 빼기 꼴등 점수가 20점보다 작으면 그냥 서울대식 1점이에요. 내신 1점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약간 그냥 억지로 상황을 그냥 만들어 본 건데, 그냥 제가 가정한 상황이 모집 인원이 3명인 학과라고 쳤을 때, 그럼 1차에서 2배수를 뽑으니까 6명을 일단 1차 합격자가 나오겠죠. 6명의 1차 합격자가 나왔다고 쳤을 때 실제로 서울대식 점수가 이렇다고 치고 내신이 이렇다고 치는 거죠. 제가 억지로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딱 봤을 때 그러면 서울대식으로 1등 점수 빼기 꼴등 점수가 6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20점을 넘기 때문에 이 위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1등 점수 빼기 꼴등 점수가 60점이기 때문에 결국에 서울대식 3점의 가치를 갖는 거죠. 이게 3점이 되고 내신 1점이 서울대식 3점의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렇게 가와 나만 봤을 때 나가 서울대식 415점이고 가가 420점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나가 AA를 받으면 이게 결국에 내신 2점이고 결국 이게 서울대식 6점의 플러스 가산을 받는다고 치면 실제로는 결국에 뭐 이게 실제로 421로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이 되긴 하지만, 그냥 뭐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가산을 준다고 치는 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실제로 그냥 421점을 받는 느낌이라고 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나가 역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점 정도를 이제 따라잡는 게 되는 거고, AA로. 만약에 뭐 이 다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식 414점이고 만약에 서울대식으로 줄 세우면은 그냥 가나다가 붙겠죠. 근데 만약에 다가 그냥 CC를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대충 그냥 억지로 이렇게 맞췄을 때 결국에 다는 9점이 깎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405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막상 뭐 라 같은 경우가 그냥 410점을 받고 삐삐 받으면 그냥 역전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고요. 뭐 이 마 같은 케이스는 서울대에서 400점인데 뭐 AA 받아서 6점 받았다 치면은 406점이 되지만 어쨌든 뭐 라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뭐 AA가 플러스 6점을 받아도 뭐 서울대식 10점이 차이가 나면은 못 따라잡는 거죠, 이 상황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라가 마보다 높은 상황인 거고, 실제로 이렇게 서울대식으로 1등과 꼴등 차이가 많이 나면은 내신의 가치가 커지는 거죠. 내신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커지는 거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큰 차이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많이 나면은 뭐 한 3, 40점? 그 정도 선이 아마 크다고 들었고, 60점은 되게 큰 케이스에 아마 해당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게 크게 내신이 영향을 끼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살짝 극단적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냥 20점, 지금 이제 1등 점수와 꼴등 점수의 차이가 20점 이하, 20점이죠. 딱 20점이라고 쳤을 때 이때는 내신의 어떤 가중치가 되게 작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 1점이 그냥 서울대식 1점의 가치를 가져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랑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라고 쳤을 때 뭐 나가 AA를 받는다 해도 이건 결국 서울대식으로 플러스 2점의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는 가를 따라잡았지만 여기선 못 따라잡는 거죠. 이게 결국에 얘네 둘 간의 지금 상황은 똑같잖아요. 근데 그냥 이제 1등과 꼴등의 차이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가 가를 따라잡느냐 아니냐가 지금 바뀌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그냥 가가 여전히 1등을 가지게 되는 거고, 뭐 아까랑 비슷한데, 아까는 이제 뭐 다가 414점, 라가 410점이고 똑같은데, 이 밑에 같은 경우는 아까는 CC가 마이너스 9점의 효과를 가졌잖아요.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20점밖에 안 나는 상황이 되면은 CC를 받아봤자 서울대식 3점밖에 안 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깎여봤자 서울대식 411점의 효과를 갖는 거고, 이 경우에는 결국에 다가 라에게 따라잡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다와 라도 아까랑 똑같은데 결국 얘네의 차이는 없는 거지만 결국 꼴등과 1등의 차이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위쪽 합불이 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만약에 내신이 좋으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AL을 본인이 받는다고 치면 이런 상황이 되게 좋은 상황이 되는 거고, 본인이 뭐 CC나 PP를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기를 빌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근데 뭐 이런 상황이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쉽지 않은 거고 그냥 운에 맡겨야 되는 거라서, 사실 뭐 되게 원서를 쓰는 입장에서는 좀 진짜 운에 맡겨야 되는 요소기 때문에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긴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 내신 반영은 이런 식으로 대충 알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서울대식 점수가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했을 때 되게 간단해요. 서울대는 일단 표점을 보고, 뭐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건 그냥 누구나 대부분 아는 정보일 것 같아서 대충 말하면 국수탐 5대 6대 4의 반영비를 갔는데, 그냥 국어 표점은 생으로 더하고 수학 표점은 1.2의 가중치를 해서 더하고 탐구 표점은 0.8의 가중치를 해서 더하고 거기다가 이제 영어 감점은 그냥 빼주고 거기에 투과목 가산 해주면 그냥 끝나요. 실제로 서울대식 1점은 뭐 국어 표점 1점이랑 똑같은 거죠. 네. 그리고 뭐 수학 표점 1점보다는 살짝 작은 점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수학 표점 1점은 뭐 서울대식으로 1.2점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탐구 표점 1점은 뭐 0.8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투과목 가산은 그래서 국어 한 문제 맞는 효과가 되는 거고, 국어 3점짜리 하나 더 맞힌 효과, 만약에 두 개를 고르면 국어 5점이 높은 효과를 갖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서울대는 좀 직관적이고, 이 서울대식 점수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했을 때 투과목 가산의 효과를 좀 살펴보면은, 실제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그 투과목을 보는 게 약간 이중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게, 그냥 표점이 잘 나와요. 실제로 G2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이 48점 맞으면 이제 표점이 66점인데 막상 G2는 43점 맞아도 표점이 66점,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투과목이 표점 따기가 더 쉽기 때문에 표점을 보는 서울대 기준으로는 이 투과목 보는 게 되게 유리했던 거죠. 실제로 뭐 투과목 두 개를 봐버리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물투도 43점 맞으면 69점, 물론 만점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추가로 서울대는 투과목 가산점까지 붙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지금 셋 다 그냥 서울대식으로 동점인데 투과목을 하나 끼냐 두 개 끼냐에 따라서 뭔가 그냥 딱 봐도 그냥 이게 좀 더, 실제로 서울대식으로는 똑같지만 이게 좀 더 못 본 점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투과목 고르면 좀 더 못 봐도 서울대식으로 괜찮은 점수가 뜨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투과목 두 개 골랐을 때 메리트는 엄청 낮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 서울대 학과별로 대충 어느 정도 점수를 요구했는지 보면은, 실제로 서울대 컴공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 날 예측 컷이 417.8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마지막 날에 좀, 원래는 더 높다가 마지막 날에 확 몇 개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마지막 날 예측 컷은 그렇게 막 높게 잡히진 않았는데, 417.8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면은 그냥 이 점수거든요. 이거는 근데 원과목 두 개를 받고 뭐 영어도 1등급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대 식으로만 좋은 점수는 아니에요.
아까 투 과목을 끼면은 서울대 식으로만 좋다 했는데 원 과목 두 개를 봤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다른 의대도 충분히 가능한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인제대나 순천향대 의대도 가능하고 부산대, 충남대, 그리고 뭐 지방대, 의대대 많이 가능한 점수가 이제 서울대 컴공 예측상 점수였는데 실제로 서울대 컴공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적정선에서 가려면 이 정도 점수 필요한 거고 실제 결과는 뭐 되게 낮았기 때문에 뭐 실제로는 더 낮아도 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더 낮은 점수가 뜨면은 사람 심리상 여기를 못 쓰기 때문에 거의 이 정도 점수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수학과 예측컷인데 서울대 기계 예측컷인데 실제로 서울대 기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제로 서울대 기계 딱 끝자락 점수였는데 이 점수는 그냥 딱 봐도 두 과목 하나 골랐고 뭐 영어 2등급이고 이러다 보니까 서울대 식으로만 괜찮은 점수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같은 경우는 뭐 서울대식 417점으로 더 높기도 한 점수지만 뭐 서울대 컴공 끝자락 점수는 이제 의대 가능권이었는데 서울대 기계과 같은 경우는 뭐 이 점수의 특성도 있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의대는 다 안 되는 점수가 뜨는 거죠. 이 점수는. 그리고 국어 100분위가 낮기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가 이제 서울대 기계과 예측상 합격 점수였던 거고 실제로 그냥 다른 학과도 그냥 대충 보면은 이게 이제 서울대 공과대학 직윤 예측컷인데 실제로 뭐 입결표 보면은 여기에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공과대학 직윤이고 이게 결국 실제로 대부분 학과를 선택할 수 있는 학과여가지고 나름대로 뭐 선호도가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식 411.62 예측 컷이었고 이 정도 점수였으면 딱 이제 예측 점수였다 라는 거고 뭐 서울대 첨단 융합학부도 이제 새로 생긴 학과였는데 뭐 이 정도 점수 받으면 됐었고 이게 이제 서울대식 409.5죠. 뭐 이제 그리고 서울대 간호도 이제 따로 보면은 뭐 서울대 간호는 뭐 이 정도 점수 이게 예측 컷 실제로 뭐 이 정도가 이제 거의 서울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뭐 거의 서울대 끝자락 점수 보면은 거의 뭐 이것보다 살짝 높은 점수 이 정도를 요구하는 거죠. 이 정도 원원을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받아줘야 서울대 간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서울대 문과도 그냥 대충 볼게요. 서울대 문과도 대충 보면은 서울대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 뭐 예측상 합격점 받으려면 407.2점이 필요한데 실제로 서울대 문과는 제2외국어를 무조건 봐야 되고 이 제2외국어를 몇 점 받느냐에 따라서 감점이 되기 때문에 아까 자연계 서울대식 점수랑 약간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 정도 점수인데 실제로 서울대 뭐 인문 쪽 학과를 보면은 서울대는 교차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2외국어만 보면은 과탐 선택해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대 경영 끝자락 점수인 사람은 물원 지원 선택자였고 그래서 이 정도 점수 받으면 서울대 경영을 예측상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되고 서울대 경영 실제 컷은 이것보다 살짝 낮았을 거예요. 아마 낮았던 것 같고 어쨌든 근데 뭐 5칸 이상 받으면서 가려면 이 정도 점수가 필요했던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인데 서울대 정치외교는 뭐 한 3점 정도 낮은데 뭐 이 정도 점수 요구했고 이거는 뭐 확통이랑 사탐 고른 케이스죠. 그래서 뭐 수학 표점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뭐 국어 잘 보고 이러니까 커버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식 3점 정도의 차이인 거고 이 정도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커트라인 점수였던 거고 서울대 인문도 보면은 그냥 이것도 이 사람 같은 경우는 G2를 골랐기 때문에 서울대식으로 되게 괜찮은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점수 요구했던 거고 그래서 서울대식으로 몇 점이냐는 그냥 사실 이거는 되게 간단한 거라서 그냥 몇 번 보다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따로 언급을 안 했는데 영어 감점이 서울대는 되게 적어요. 2등급 받았을 때 결국 국어 표점 0.5점. 그러니까 국어 표점 1점이 더 큰 거죠. 영어 감점보다. 그런 특성도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있는 거고. 내신 반영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서울대는 뭐 사실 좀 핵심적인 부분만 그냥 간략하게 말하면 될 것 같아서, 서울대는 그냥 학교 하나다 보니까 크게 말할 건 없어요. 실제로 이 예측 컷 뭐 이런 게 실제로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서울대식 400점이 어느 정도 점수냐 라고 했을 때 뭐 이 정도 점수인 거고, 투 과목 봤을 때 되게 유리한 거고,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하면 서울대는 정리, 이걸로 영상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